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4주 3일차 교과서 독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을 이끈 인물은 누구일까요? 하고 물어보고 있죠. 아, 이탈리아랑 독일이 뭔가 나뉘어져 있었구나. 이걸 누군가가 통일을 했네. 그럼 대체 누굴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을 봤더니 예전에 이탈리아는 지금처럼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모인 지역을 부르는 이름이었대요. 아, 옛날에는 여러 나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나라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이탈리아에서 우리 같은 민족끼리 똘똘 뭉쳐서 통일된 하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싹 트기 시작했대. 싹 트는 거 뭐예요? 생각이라던가 뭐 감정이라던가 현상 같은 것이 처음 생기는 걸 우리가 싹 트다라고 하죠. 마치 씨앗에서 이렇게 약간 이제 풀이 탁 나가지고 그치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런 걸 우리가 싹 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 나라 중에 그래서 이탈리아의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은 바로 누구냐면 당시 사르데냐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고 그 왕국의 재상이었던 카보우르라는 사람이었대요. 자, 재상이라는 건 뭐냐면 왕 가까이에서 이제 이를 돕는 최고 책임자를 우리가 재상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있잖아요.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 바로 재상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왕이 있고 그 왕 밑에 재상 카보우르가 이러한 이탈리아 통일의 기틀을 마련했대요.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까요? 그는 전쟁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북부와 중부를 통일했대요. 이제 북부, 중부 했으니까 남은 건 그렇죠. 남부뿐이었는데 바로 이때 카보우르만큼이나 이탈리아 통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 있었대. 혁혁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공로라던가 업적이 뚜렷한 걸 우리가 혁혁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인물이 있대. 아주 공로가 뛰어난 인물이래. 아주 업적이 뛰어난 인물 누구? 바로 가리발디입니다. 그래서 이 가리발디가 아주 그러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자, 그는요 붉은 셔츠단이라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었대. 예, 붉은 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붉은 셔츠단이라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의 어디? 남아있는 남부를 점령했습니다. 점령하다 뭔가요? 적군이 영토를 이제 무력으로 빼앗아 차지하는 걸 우리가 점령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즉 무력으로 이 남부를 차지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남부를 차지한 가리발디의 발길이 향한 곳은 바로 어디였느냐? 바로 사르데냐 왕국이었대요. 하나의 이탈리아를 위해 내가 점령한 남부를 사르데냐 왕국에 바치겠소 한 거예요. 엄청난 인물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카보우르와 가리발디의 활약 덕분에 마침내 통일된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되었대요. 그죠? 자, 지금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어떤 인물 나왔죠? 바로 이탈리아의 카보우르 그리고 가리발디였습니다. 카보우르는 바로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이었고요. 가리발디 같은 경우에는 붉은 셔츠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남부를 통일했던 인물이지요. 결국 이들의 활약으로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하게 되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이 무렵에 독일은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대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등등등 이렇게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여러 나라 중에서 독일의 통일을 이끈 나라는 바로 누구였냐면 이름부터 뭔가 프로답죠? 프로이센 되겠습니다. 아주 세 보여요. 그죠? 자, 프로이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는 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게 필요하다?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한다고 했대. 그죠? 이탈리아도 보니까 어때요? 군대를 앞세워가지고 막 통일했단 말이야. 전쟁을 통해. 그러면서 비스마르크도 그렇게 얘기를 했네. 뭐라고 했냐면 통일은 투표나 연설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대? 오직 철과 피에 의해서만 가능하대. 즉 투표나 연설로는 통일할 수 없다. 철.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말한 철, 바로 군사 비용을 뜻하고요. 피는 바로 전쟁을 뜻합니다. 그래서 군사비용, 바로 무기를 이제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강력한 군대를 앞세워야지만, 그래서 전쟁을 통해야지만 통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앞세운 비스마르크는 결국 통일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독일은 당시 이 시기에 유럽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었대요. 그죠?
강한 나라가 됐대. 아, 그렇게 독일의 영향력이 아주 커졌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통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힘 없었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런데 통일을 했기 때문에 비스마르크가 뭐를 통해서 철과 피에 의해서 통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심낱말 비스마르크가 되겠고요.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의 활약으로 독일이 통일이 되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 우리 한 문장 정리해 볼게요. 카보우르, 가리발디 어느 나라의 통일에 활약을 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는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이었던 카보우르와 붉은 셔츠단을 이끌었던 가리발디의 활약으로 통일을 이루게 되었고요. 자, 비스마르크 어디였죠? 예, 바로 프로이센의 재상이었습니다. 이 프로이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의 활약으로 어디가? 바로 독일이 통일을 이루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듀